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의 한국인 출신 유학생의 미국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 해볼게요. 그리고 대응 전략도 이야기해볼게요.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특히 우리 같은 한국 유학생들 출신들처럼 자원도 부족하고 배경도 약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작은 변화 하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거든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주로 중국, 유럽,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개됐어요. 이건 단순히 무역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줘요. 사실상 트럼프 정권의 타겟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과거 미국이 소련을 견제했던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1.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부담 증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더 많이 세우는 결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지역적으로 이동했다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미국 유학 가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한국 취업 자리는 줄어들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지사를 세우는 활동을 가속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말 되는 사람들을 선호하므로 미국 내 유학생 일자리는 한국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더 세우게 됐을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자국 생산 압박과 높은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면 손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관세 안 내고 바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는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들을 세우거나 미국 현지 고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도 분명한 취업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미국 지방 도시 취업 기회 확대. 대도시보다 오히려 조지아, 테네시, 텍사스 같은 지역에서 한국계 공장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에 있는 한인단체 등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비자 스폰서 가능성. 한국 대기업 계열의 미국 법인은 외국인 채용에 대해 좀 더 이해도가 있고 H-1B 비자나 OPT 연장에도 우호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으로 한국인 매니저나 팀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계 회사의 미국 지사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한국 문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 대기업의 문화가 미국 지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전공 선택과 경력 설계를 하면 한국계 회사 취업에 유리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분야의 유학생이 포지셔닝하면 미국 한국 협력의 흐름을 타고 장기 고용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 회사들이 가진 기술은 절대로 A급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미국의 하청업체인 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수출 중심 구조를 흔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내 현지 생산을 가속화했고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고용 확대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 같은 한국 유학생에겐 지역을 잘 선택하면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미국 제조업 중심으로의 회귀. 트럼프 정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조업, 하드웨어 중심의 일자리를 미국 안에서 되살리려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 STM 분야 중에서도 기계, 전기, 반도체 쪽은 여전히 수요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경영 쪽은 외국인에겐 점점 좁아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정책 강화. 관세와 무역 정책뿐 아니라 비자 정책도 함께 강화됐어요. 특히 H-1B 비자는 경쟁이 심해지고 자격 요건도 깐깐해졌죠. 이건 우리 같은 한국 유학생에게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거주 한국인들이 미국의 우파 정권에 비우호적입니다. 한인들이 좌파를 지지하는 이유는 좌파는 외국인 비자를 늘리고 우파는 외국인 비자를 줄이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꼭 길은 있어요. 자원이 적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 자원을 전략적으로 써야 해요. 1. 미중 갈등을 기회로 삼기. 트럼프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틈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중립적인 외교 입장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 쪽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오히려 선호될 수 있어요. 이런 산업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미국 비자를 더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국 유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2. 한국계 기업, 미국 로컬 기업 이중 전략. 한국 대기업의 미국 법인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미국 로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세요. 한국 기업은 그래도 언어 장벽이 낮고 미국 기업은 더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3. 취업 OPT와 STEM OPT 최대한 활용? 전공이 STEM이면 최대 3년까지 OPT가 가능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경력을 쌓고 이직하거나 H-1B 스폰서를 찾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안정된 회사보단 빨리 경력 쌓을 수 있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좋아요. 4. 고용주 설득 전략 훈련. 미국 회사들이 외국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비자 절차예요. 하지만 당신이 회사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면 그 벽을 넘을 수 있어요. 면접 때는 비자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말고 대신 제 능력으로 여기서 바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힘든 상황일수록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진 조건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학벌도 돈도 백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남는 법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인텔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는 헝가리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였어요. 그도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와서 결국 실리콘밸리의 심장부를 이끈 사람이 됐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Only the paranoid survive. 즉, 위기를 가장 빨리 감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원이 아니라 전략과 의지가 진짜 무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